자, 이번에는 그러면 민간 영역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저희가 좀 들여다봤고 네, 이제 공공 영역에서 서비스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자신 있게 뿜뿜합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대국민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지금 베스핀 글로벌의 사례들이 굉장히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네. 특히 이런 공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마케팅 동의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어. 아, 그런가요? 울산교육청, 막 서울관광재단, 막 국민연금 막 이런데 말이지. 왜냐면 그들도 지금 너무 자신 있어 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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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은 LLM은 계속적으로 진화할 거고, 네, 옛날의 버전을 가지고 조금 무겁거나 내지는 조금 그 말이 어눌하거나 할 텐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사실은 공공 서비스들이 이렇게 LLM 관련된 대국민 서비스들을 계속 막 내놓고 있는 이유 뭐일 것 같으세요? 뭐 그 전에 제가 하나를 좀 짚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공공 사업의 트렌드들이 약간 좀 변화하는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는 2022년 11월이었죠. GPT 3.5가 나오면서부터 사실 여러 기업들뿐만 아니라 공공 기업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쯤부터 모든 정부의 과제들은 AI라는 단어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AI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특수한 기술들, 그다음에 특별한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야 되는 그와 같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좁은 그와 같은 사업들이었는데 이제 그 LLM이 여러 가지 이제 대두가 되면서부터 이 AI 사업들이 굉장히 피부로 이제 와닿기 시작했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붐처럼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는 여러 가지 탐색기에 대한 기간도 있었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 예산을 그 전년도에 다 마련합니다. 작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잽을 날리는 수준의 사업들이었다라고 하면 올해 초부터는 굉장히 빅사이즈의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거에는 단순한 AI 에이전트 수준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구현을 해본다라고 하면 올해는 정말로 AI에 대한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AI 플랫폼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LLM이 지금 어떤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 놓으면 3년, 4년 가는데 LLM들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서비스는 일단은 정지해 있지만 이 서비스의 두뇌의 역할은 LLM들은 계속 바꿔 끼울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업 구조로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 그게 AI 플랫폼 사업이고요.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네. 그 AI 플랫폼 사업이고 이 AI 플랫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LLM 옵스라는 모듈을 또 별도로 그렇죠. 구비를 해야 됩니다. 네. LLM 옵스를 구비를 한다라고 하면 공공기관은 특수하게 내부의 자료들을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는 안 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온프라미스 상에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구현을 하게 될 때 내부에 있는 SLLM을 지속적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보다 더 똑똑한 LLM들을 서빙을 하기 위해서는 LLM 옵스를 별도로 구축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유통을 할 수 있는 AI 플랫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보통 10억이 넘어가거나 50억이 넘어가는 규모의 사업들이 더 넘어가는 사업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모든 공공기관의 전산이나 정보 담당하시는 담당관들이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은 껍데기 네, 내지는 네, 나한테 맞는 맞춤 수트를 네, 먼저 입고 네, 그 안에 필요한 엔진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은 그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되 네, 이거를 엔진을 갈아 끼울 수 있는 LLM 옵스를 네, 옆에다가 두고 네, 요거를 하나의 플랫폼 사업으로 발주를 한 다음에 네, 지속적으로 서비스는 시작하면서 엔진은 갈아 끼우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이 AI 플랫폼 사업이다. 네. 잘 정리하죠.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네. 사실 이 AI 플랫폼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AI 모델들을 파인 튜닝하거나 서빙할 수 있는 LLM 옵스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사,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자산들이 있잖아요. 데이터 자산들을 벡터라이징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듈들도 옵셔널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RAGOps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RAGOps, LLMOps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단에 선정된 데이터들이 제대로 된 유통이 되어져야만 어떤 올바른 답변들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데이터 옵스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자동차를 굴리기 위해서 음, 원유를 끌어다가 맞습니다. 정제하여 네, 여기에서 휘발유를 뽑아내는 네, 이 작업도 앞으로는 봐야 한다. 네. 네, 되게 정리를 잘하지. 아, 꿈보다 해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프로젝트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네, AI를 활용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 로 데이터들의 정비, 그 다음에 활용을 하기 위한 앞단의 채널 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대충 정리는 했으니까 네, 한번 사례를 좀 들여다볼까요?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례입니다.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베스핀 글로벌의 무슨 솔루션을 판매했다가 아니라 베스핀 글로벌이 갖고 있는 런드쉐어 정신을 팔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네,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AI 리터러시를 강화시켜드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만드신 후에 LLM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본인들만의 에이전트를 다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쫙 깔아드리고 네, 이런 것들을 딜리버리한 사례예요. 그리고 너무 잘 쓰고 있죠. 네, 어떻게 도입이 시작이 됐고 네, 그다음에 어떤 난관이 있었으며 네,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아까 전에 큰 소리로 외치셨지만 울산 교육청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들어낸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취약계층들에게 AI를 경험시키고자 하는 생각도 진짜 있었고요. 필요하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이 요즘은 또 다문화 시대가 많이 이제 범용화라기보다도 일반화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문화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도 소화할 수 있는 AI가 필요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기도 하고 여러 이제 교직원들이 어떤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들에 대해서 각각 과목별로 그것을 세분화시키기도 하고 일반 정보들, 일반 지식들 뿐만 아니라 여러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도 AI를 통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해줬다라는 게 얘기가 있다라고 볼 수 디지털 있겠죠. 시대의 가장 그 특징적인 부분, 나라는 한 사람이 음, 정말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강사도 될 수 있고 네, 필리핀 강사도 될 수 있고 네, 한국 강사도 될 수 있고 쫙 이렇게 맞습니다. 마치 손오공처럼 만들어준 프로젝트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101분의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 정보들을 인베딩 시키시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도 직접 세팅을 하시면서 그 선생님만의 여러 가지 이제 정신과 여러 가지 철학이 담겨 있는 하나의 에이전트 하나하나를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101개의 에이전트 챗봇을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을 시키셨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어요, 사실은. 네네. 내가 가서 교육도 받아야 돼? 막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과감하게 결정하셨어요. 뭐 결정하신 것까지는 오케이. 네. 얼마나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3차례에 따른 집체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3번이나? 네,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교육을 할 때에도 과연 선생님들이 어느 만큼 따라오시고 열의가 있으실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이시고 더 많이 물어보시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밝구나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그 의기가 사기가 그 정도였단 말이죠. 네. 사실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AI 열풍이 불고 사실 마케팅적인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라도 이게 지금 나한테 앞으로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리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정말로 일반적인 상식이라든지 과목에 대한 정보들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즘 사용량을 보면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 거 보면 저희가 서비스를 좀 잘 만들었고 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론칭을 언제 했죠? 2020
런칭은 작년 10월에 했고요. 24년 10월에 네, 24년 지금도 10월에 계속 했습니다. 지금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저도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네, 세종대왕님과 가끔씩 데이트합니다, 제가. 네, 네. 그 URL은 여기 이렇게 URL은 나오겠죠. 이렇게 네. 나가죠. 네. 우리 아이 AI. 아, 네네. 여기로 꼭 한번 들어와 보시면 재미있는 서비스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난관 같은 건 없었나요?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됐었죠? 기간은 사실 준비하고 이거를 다 교육까지 포함해서. 네, 런칭하는데 거의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사실 저희 시스템 구축하는 기간은 얼마 들지 않았지만 어, 이 사업을 준비하신 장학사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처음에 서비스 기획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101분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교육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좀 많이 이 걸렸어요. 지점 되게 중요하네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네. 리더십, 그 리더에 얼만큼의 스폰서십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네. 조직의 문화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 바뀌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여긴 그게 되게 주요했네요. 네. 그렇듯이 한 사람의 열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직과 문화를 바꾼다라고 하듯이 울산교육청도 장학사 몇 분의 어떤 열정들이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대박이네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님 칭찬해. 네, 다음에 칭찬합니다. 좀, 칭찬해. 다음에 꼭 불러야 되겠어, 일로. 네, 네. 한번 꼭 모시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이 울산교육청 관련돼 가지고 다음 프로젝트들이 좀 기대되는 것들이 좀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 여러 이제 교육청들에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오고 계시고요. 사실 어찌 보면 교육이라는 그 업 분야만큼 사실 AI를 적용하기 굉장히 쉬운 분야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모델들을 파인 튜닝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 형식의 어떤 그 학습 셋을 저희가 이제 그 파인 튜닝을 진행을 시키거든요. 로 데이터들. 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질문과 답이 제일 잘 나와 있는 분야가 어디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정제가 되어 있네요, 네, 이미.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TV에 광고도 나오고 그런 어떤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은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학습 셋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교육 분야가 AI에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들으면서 되게 놀랬던 거는 선생님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본인들의 교과에 맞는 LLM을 직접 선택했다. 네, 그리고 AI 에이전트 플랫폼 헬프나우다. 그 헬프나우가 그런 모든 것들 다 지원한다. 그렇죠. 너무 유연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앞광고였습니다. 너무 대놓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네. LLM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LLM의 특성과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 네, 이것도 되게 큰 것 같고요. 네. 광고 하셨으니까 저도 하나 광고를 네네네네. 하나 하면 저희 헬프나우는 LLM에 대한 디펜던시가 없기 때문에 아, 그쵸. 어떤 LLM을 쓰더라도 다 가능합니다. 음, 지구상에 있는 다 LLM은 다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장점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아까운 거 아니죠. 뭐 이거 우리 집 방송인데. 아 그런가요? 이거 네. 외부에 나가는 거 아, 우리 아닌가요? 방송인데 뭐. 네. 다음 서울 관광재단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 관광재단은 사실 지금 당장 URL 열고 네. 비지트 서울 네, 맞습니다. 앱 다운받으면 앱을 다운받으셔야 다운받자마자 바로 그냥 네. 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 이거 바로 오늘 아침에 해가지고 네. 이번 주말에 같이 와이프랑 같이 여행 갈 코스 좀 정해줘 그랬더니 네.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거는 정영돈과 박명수가 출연했던 뭐 무슨 어디고 막 그렇죠. 이렇게 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 가보고 싶은 욕심이 나는데 네. 이거를 사실은 우리 내수용이 아니라 관광객용으로 만든 거잖아요. 해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해외 사람들도 알만한 음. 어떤 한국의 방송 내지는 한국의 뭐 이런 스토리 라인들을 가지고 네. 쭉 설명을 해주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건 어차피 저희는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드리고 관련된 정보들은 관광재단에 있는 임직원분들께서 이제 넣어주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광에 대한 내용들은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다국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동남아 7개국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동남아 7개국이요?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외 언어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튜닝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여행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저희가 이제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여러 여행을 이용을 진행을 하시고 계획하실 때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스케줄도 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재단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 정보라든지 축제 정보, 그 다음에 맛집 정보 이런 것들도 다 한꺼번에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완전 좋네요. 네. 그러면은 명동에 또 외국인들이 더 많아지겠네. 난 좀 불편한데. 네, 나라를 위해서 불편함을 포기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서울 관광재단 비지트 서울 앱은 뭐 앱스토어라든가 네. 구글 플레이 다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뭐 네. 좋더라고요. 네. 네, 한번 뭐 다운로드 받으셔서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멀티모달 RAG라는 기법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그래요? 예전에 그 나이브한 어떤 RAG와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만 인베딩돼서 네. 텍스트만 검색이 됐는데 이미지에 대한 내용들도 검색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관광재단은 저희가 1차 오픈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2차 오픈을 2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3차 오픈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더 기대되네요. 그러면 여기는 계속 고도화 엔진 갈아 끼우기가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네요. 엔진은 지속적으로 갈아 끼울 수 있고 네. 그에 대한 펑션들도 저희가 계속 패치를 확장시켜 나가고 해드릴 있고. 예정입니다. 이 멀티모달 RAG 같은 기능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네요. 네. 어떤 영역을 어디까지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과거에는 텍스트들만 인베딩을 시켰는데 이제는 예시를 들어보면 지금 GPT나 제미나이의 이미지를 첨부하면 그에 대한 디스크립션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을 저희가 같이 인베딩을 시킵니다. 아,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아이들 데리고 동물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그럼 설명을 해주지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코끼리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야라고 하면 서울대공원입니다라고 주소를 알려주는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멀티모달 RAG라는 걸 통해서 그것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사실은 해보면 해볼수록 느니까 네.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네. 내가 이걸 어떻게 쓰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라는 거를 깨달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 지금은 텍스트로만 아까 전에 이제 멀티모달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키오스크를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관광객들은 사실 대면으로 보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여행에 대한 정보들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뭐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에너지 기업에서 네, 에너지 공기관에서 네. 이 LLM을 도입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일 이게 뭡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사실 어찌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여러 이제 보물 터지듯이 공공기관에 빅딜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첫 테이프를 끄는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한국 수력 원자력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양수 발전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30%를 생산하고 있는 큰 공기업입니다. 그렇죠. 이 공기업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가 과거 공공 사례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헬프나우를 통해서 런칭한 바가 있어서 그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어드밴티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제 어떤 그 서비스나 솔루션을 구매하기 위해선 디전이라는 어떤 제도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 서비스 전문 전문 계약 제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해서 이 AI 에이전트를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저희를 선택하시기에 매우 탁월한 용이했다. 선택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그쵸? 있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MSP 기업으로서도 저희가 최초이고 지금 네. 뭐 그쵸. LLM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 플랫폼도 저희가 최초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수력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LLM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핸디캡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보안에 있어서는 최고 등급의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완벽한 폐쇄망에서 구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어떤 솔루션들이 필요하시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쓰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문서라든지 데이터들이라든지 지식 정보에 대한 양이 워낙 많습니다. 이것을 정제하는 데만도 거의 수개월이 걸리는 길게는 거의 올해 다 못 끝내면 내년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시던가요?
사실 그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는 7대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에 대한 통합 관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수력 원자력을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비 작업 절차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력 업무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사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대정부 질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대정부 질의를 했었을 때에도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내역들을 현명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보조 기구로 저희 이제 서비스도 이용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희가 7대 분야로 한수원의 서비스를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보니까 일단 사내 내부 운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자동화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 업무 자동화, 그리고 작업 절차 자동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군요. 관리 자동화도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아, 어쨌든 간에 AI 도입해가지고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확 높여보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네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 여기는 네이버 하이퍼크로바 X 모델을 사용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와, 네, 네. 그래서 네이버 하이퍼크로바 X가 점차적으로 지금 발전하는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크로바의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멀티모델 모델들이 또 이제 새로 출시가 되셨거든요. 이번에 따르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서 LLM 옵스를 또 제공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LLM들을 교체하고 파인 튜닝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되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네요. 맞습니다. 국산 LLM을 엔진으로 쓰고 네, 저희 솔루션 헬프나우를 네, 도입하고 네. 언제까지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나요? 이 프로젝트는 작년 10월에 런칭이 돼서 올해 9월까지 프로젝트를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2차적으로 고도화는 9월부터 다시 내년까지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속 사업으로 진행되겠군요. 맞습니다. AI가 너무나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는 올해 9월 달에는 어떤 모델이 나올지,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저희는 논문을 찾아보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계속적으로 서칭하는 작업을 갖고 있듯이 아마 여기에도 9월 달이 되면 저희가 고도화 때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프로젝트나 모든 고객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프로젝트, AI 프로젝트에 임하는 그 직원들의 마음가짐이에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승호님이랑 지난번에 사담을 나누다가 프로젝트 킥오프에 가셨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 네, 거기에서 직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네, 막 기대를 하더라, 막 네. 이렇게 얘기하신 거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 네.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죠. 사실 AI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뒷단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많이 갖춰야 되는데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폐쇄적인 환경이라든지 모델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기대에 못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태생적인 태생적인 제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분들의 눈높이는 이미 제미나이, 그록3, GPT-4, OI, O3에 지금 가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식도 다 돼야 되고 연산도 다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뭐 지금 현재 기술로는 새로운 것도 아니죠. 그러나 얼마만큼 그 모델에 대한 커버리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도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 AI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 저희가 물론 쉽게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지만 사실 지금 한수원에 있는 그 많은 직원들이 쓰시기에 운용하는 직원들이 러닝 커브를 또 저희가 또 겪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공부를 또 하셔야 됩니다. 네. 지속적으로 저희 운영과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기대를 갖는 것도 당연하시지만 폐쇄형 그 다음에 제약적인 LLM을 쓰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담스러워들 하시죠? 네, 사실 제가 어찌 보면 면피용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사실 현실을 정확하게 자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모델도 발전을 할 거고요. 그분들의 눈높이만큼 정확하게 이것이 정률적으로는 올라가지 못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기술은 발전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높이는 저희가 맞춰가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또 저희 역할이겠죠. 그게 어쨌든 간에 그것들을 계속 맞춰가는 과정이 프로젝트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계속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제 학습 효과, 그러니까 그 고객들의 눈높이가 이렇게 좀 올라오고 네.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좀 올라오면 네. 서로 좀 이해를 해가면서 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한수원에서도 내부에서 좀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2월 18일 날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해서 내부에서 AI 교육과 그다음에 현장 교육을 실사로 다니면서 그 직원들과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교육을 진행을 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맞아요. 저는 진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까지 다 제공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베스핀 글로벌과 깔때기 같네요, 이렇게. 아 근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AI에 대한 거는 기초 교육과 그 마인드셋 배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고객사들을 다니다 보면 좀 버거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비용은 많이 들고 비용 때문에 고민하다 보면 시기를 놓치는 것 같고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기술은 또 워낙 또 빨리 발전을 하다 보니까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고객이 가장 현명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 좀 많이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제가 궁금했었던 내용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많이 해주셔서 네.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승호님이 사실 우리 회사에서는 제일 많은 프로젝트의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AI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한 조언, 네. 뭐 가이드 내지는 10개명 아니면 한 2, 3개명도 괜찮으니까 네. 마지막 그 마무리 차원으로 한번 좀 생각나는 대로 쭉 한번 좀 얘기를 해봐 주시겠어요? 네, 사실 그 AI를 적용을 하실 때 제가 이제 여러 세미나나 발표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ROI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그분들도 경영진, 그다음에 임원분들은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금액적인 부분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가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AI를 적용을 했었을 때 선도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제품에 대한 퀄이라든지 고객이 그 기업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ROI를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렇지만 역시 AI는 늦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가장 쉽게 하는 것부터라도 빨리 AI를 적용을 해야 되고 AI에 대한 포션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그 기업의 자생력을 늘려나가는 어떤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에 대한 고민은 오늘 하셔라. 그리고 오늘 결정하셔라. 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깔끔한 정리네요. 네, 오늘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다. 이게 꼭 브랜딩의 관점이든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의 관점이든 시작해야 한다. 네,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랜 시간 좀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다음에 또 부르면 또 나와 주실 거죠? 아, 그럼요. 재밌으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